네. 아, 그, 큐리옥스 좀 그 분석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음, 질문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처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세포 분석이라는 것도 워낙에 이제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좀 제가 잘못 분석하거나 아니면 잘못 쓴 부분이 있을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어, 질문이나 아니면은 피드백 해주시면은 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산업 리포트 분석한 부분들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게임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체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그 일본의 페이트 그랜드 온더라는 서브컬처 게임이고, 얘는 이제 한국의 블루 아카이브, 얘는 이제 중국의 원신인데, 보시게 되면은 좀 애니메이션 풍의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오타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주류 컬처가 아니라 이제 하위의 그런 문화라고 좀 낮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브컬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이런 이제 장르가 좀 대중화되면서 매니악한 장르가 아니라 주류 수준의 매출을 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시청 빈도 증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들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성장세가 가팔라지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서브컬처 게임에도 성장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제 애니 시청 경험 비중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 성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리포트의 주장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이로부터 게임이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즉 게임이 흥행하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해가지고 멀티플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소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임 IP가 그런 전략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내지 않는, 그리고 게임 흥행작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출시해도 흥행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저조한 IP가 있다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가차와 과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게임 시장의 규모가 가장 거대하고 게임사들은 이러한 게임 과금 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애니메이션이나 굿즈를 출시하지만 실제로 게임 매출에 비교되는 매출을 다른 수익원을 통해서 내는 게임사 IP 홀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게임에 비견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굿즈 수익을 내는 게임 IP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출시된 애니메이션이 게임화되면서 유저 저변이 처음부터 넓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게임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매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장기화하는 것을 이제 바라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팬덤 생태계를 구축한 회사여야지 이제 이런 그 BM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역의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런 게임이 흥행하면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게임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가 이미 구축된 그런 게임에 한해서 이런 다른 IP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방향의 인과관계가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즉 게임을 즐겨줄 충성도 높은 고객이 먼저지 IP 확장을 통해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출시 3년이 지나면은 행성족이 부진해진다라는 마의 3년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신 사례를 비롯한 몇 개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IP 중심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팬덤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흥행산업 특성상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IP 수명 연장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이미 나오면은 즉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오래 서비스하면서 유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팬덤 외연을 잘 확장해 나가는 게임사를 선별해가지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이 적합하다라고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리포트는 아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게임을 배우고 세계관을 익히는데 노력을 들이길 기피하면서 기존 게임들의 흥행이 연장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이 문화 콘텐츠 엔터업계 전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은 서브컬처 장르의 종주국으로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확장을 추구하고 있고,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니케라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3.5주년을 맞아가지고 아이돌 콘텐츠로 글로벌 매출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서 장기 흥행 가능성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부 IP를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게임사인데, 그만큼 수익성은 낮지만 이제 멀티플도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컬처 장르로는 좀 흥행 성적이 부진한 그런 게임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제 그 신조선가 재상승, 그 다음에 LNG선 추가 발주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중국 중심으로 캐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28년에서 30년 동안 수요 둔화가 겹치면은 과잉 캐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OECD에서 조선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IEA 전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LNG선 수주 잔고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선박 발주는 이미 이런 이제 수요 증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중복해서 업사이드로 계산하게 되면은 유망성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리서치 리포트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이 선박용 중저속 엔진 업체에 새로운 TA임을 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우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엔진의 빠른 납기, 모듈러 증설, 신뢰성 같은 것들이 강점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 가치가 AI 데이터 센터 전략원에 있어가지고 선박 엔진 솔루션의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수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옵션 가치로 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반복 수주가 이어지기 전에 병목이 완화된다 라고 하면은 AI로 인한 프리미엄은 축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이제 워르질라 같은 경우에 6에서 8%, 그 다음에 2년 동안 인식된다라고 하면은 3에서 4%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3.6% 정도라고 보여져서 이제 수주 공시가
이런 수주가 반복 확인되어야지 투자 아이디어로서 의미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간 밸류에이션을 되돌려야 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규제로 신규 선박 발주는 늘어나지만 발주 타이밍은 감속 중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감속 운항 중이지만 도착 지점은 명확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규제들이 법적으로 강하게 작동 중인 거는 사실이지만 26년에서 30년까지는 기존 선 운항 개선이나 개조 수요를 먼저 증가시키고, 이제 새로운 선박 발주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그런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초과 공급 위험을 지적했고, 중국 정부가 조선을 전략적으로 지원 중인 것도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 산업이 있어가지고 LNG 프로젝트 재개나 데이터 센터 전력원 시장 개화, 친환경 규제로 인한 교체 수요 같은 것들은 실질적인 매출 증가 요인이라고는 보여지지만, 대부분이 수주 잔고나 이를 기반으로 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이제 배터리 정책 관련된 리포트 리뷰는 이제 두 개의 리포트가 유럽 배터리 정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현지 생산이나 공급망 회복력, 재활용, 공공자금의 역내 귀속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포트에서 세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EU 공식 문서들에서 나타난 내용이 이제 리포트들에서 나온 것보다 덜 단정적이고,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단정적으로 정책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IAEA에서 Made in EU를 강한 원상지 장벽으로 해석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계 진입 차단 효과를 과대평가한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일정 수치 예산 항목 같은 거를 확정 사실처럼 서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소 7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제 EU 공식 문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rather than applying a single uniform European content threshold across all net zero technologies, the IAEA tailors requirements to the specific structure, maturity, and dependencies of each secto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넷제로 기술에 하나의 유럽산 비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70% EU 생산은 EV 보조금 공공조달 대상 차량의 비배터리 차량 부품가치 기준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total ex-works price of vehicle components excluding the vehicle battery originating in the uni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그러니까 EU에서 이제 EU 원산지인 배터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제 비중이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리포트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70%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70%가 EU에서 생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건에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진입 억제 효과도 리포트 주장보다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제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단 효과는 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스터나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이제 그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이제 중국의 확대를 늦추는 거에 가까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유럽법이나 합작 현지 생산 모델 같은 거를 구축하지 않고 직접 이제 수출하는 그런 모델에는 지원을 받기가 불리하고, 중국 기업이라도 합작이나 현지 생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하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이제 리포트에서 정리한 차단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EU는 정책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망을 육성하려고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두어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중국 또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 속에서 LG 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 2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 SDI도 25년에 적자를 시현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ER이 601배에 달하는 현 시점에 EU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기대에 기반해서 투자해서는 초과 수익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연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산업 리포트 리뷰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고 그 다음에 LTO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